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화요일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어제는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8,700달러 선을 반납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소폭 이제 반등을 하여서 거의 9,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저번에 이제 9,900 거의 10,000달러 선을 터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8,800달러 선이 중요하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는 주말 비트코인이 9,200달러 선을 수성하지 못하면 약세 시그널이 이제 강해졌다. 오늘 오전 한때 8,800달러 지지선이 붕괴가 되었고 마진 롱 포지션 비율이 0.9가 깨졌다. 오늘 8,800달러 선을 수성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8,500, 8,550달러 구간에서 새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버틴다면 반등의 기회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반대라면 저점 8,250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9,200달러 선이 참 중요한 지지선 같은데 지금 한 300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네, 9,2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하여서 좀 중요한 지지선을 한 고비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또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반감기가 오기 전에는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리 좋지 못한 모습 같은데요. 네,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소폭 상승하나 싶더니 지금은 하락하면서 모든 수치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지금 해시레이트 감소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닷컴의 해시레이트 차트에서 이제 92 해시레이트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차트상으로는 2019년 연말 이래 94 밑을 밑도운 것이 처음이다. 지금 해시레이트 회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리고 또 난이도 조정이 반감기 이후 채굴자 상황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반감기 이후 서서히 진행되는 적자 생존 경쟁 외에 또 난이도 조정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2016 블록마다 약 2주 주기로 실행이 되게 되죠. 네, 난이도 결정 프로세스는 과거 2016, 2016 블록에서 실현된 블록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해시레이트의 추정치에서 다음번 2016 블록의 생성 시간이 10분이 되도록 조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소식, 해시레이트 하락 소식과 난이도 조정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가 항복 신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해시레이트가 계속 하락을 해서 네, 이제 시세 하락의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또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이도도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뭐 나쁜 소식들과 더불어서 뭐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5,000개의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닉스와에서 익명의 계좌로에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부터 그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ATM기는 전 세계 이제 총 7,883대라고 합니다. 네, 5월 들어서 총 228대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비트코인 ATM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ATM기뿐만 아니고 비트코인의 구매처가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담배 가게 거의 한 만 군데가 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의 최대 국영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ATM 5,000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블록체인 기반 ATM은 암호화폐와 무관한데 이제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여러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서 고객들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의 스베르방크 같은 경우는 1억 800만 달러의 입찰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ATM 5,0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스베르방크가 러시아 전역에 보유한 ATM은 총 7.5만 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그리고 거의 불법으로 취급을 한다. 며칠 전에 내용이 기사가 확실히 확정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암호화폐는 사회악,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암호화폐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서서히 사용하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단팥빵은 먹고 싶은데 단팥과 빵을 분리해서 단팥은 좋은 거, 빵은 나쁜 거 이렇게 나누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계속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퍼져간다는 것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전인대 대표가 전국 의료 물자 운영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인대 대표라고 하니까 전인대가 이제 한국 이름 같지만 그냥 전인대 이게 전국 인민대표 대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줄임말이죠. 네, 현재 물류 시스템으로 긴급 의료 물자를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추적 가능한 의료 물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방식에 입각한 현대 의료 물자 운영 시스템의 높은 수준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 통합의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각 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 정보, 물자 정보, 주문 정보, 재고 정보, 신용장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들이 정말 전 세계 각국에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 기사로서 눈으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몸으로서 체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활용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공인 인증서라든지 신원 인증이 정말 간소화되었죠. 그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의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했고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서 하이퍼 레저의 블록체인 기술로 옮겨갔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 자체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식, 금리, 금 등의 다른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작성이 됐는데요. 네, 지금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주식 금융시장 그리고 디지털 금, 골드, 금리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네,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라는 것은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인 이제 주식이나 금리 상품 등과는 구별되어 있던 다른 세계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후반 거품. 네, 이때 얘기하는 거죠.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품 라인업에 현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 이렇게 두 개의 메인 시장이 있죠. 하지만 2018년 암호화폐 기나긴 하락세 이후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가 25일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의 기본적인 상관관계 그리고 암호화폐와 현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주식 시장과 채권 금리의 관련성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주식과 채권 금리의 관계성은 간단한 설명을 하되 시장에 식견 있는 사람이 보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뭐 그렇게 저희가 궁금한 게 아니죠. 뭐 주식시장 채권 금리 관련성, 뭐 주식시장과 외환, 그리고 주식시장과 금 가격 이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궁금하게 보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입니다. 네, 지금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S&P 500 지수죠. 미국의 주요 3대 증시 중 하나인데, 그리고 빨간색이 비트코인 USDT 차트입니다. 네, 암호화폐는 발생 상한이 있기 때문에 금과 마찬가지로 위험 회피 수단 그리고 안전자산 뭐 해지 수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네, 한편으로는 주식시장과 연동성이 현재 높아져서 위험 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직 역사가 짧은 상태에서 리스크 회피 자산인지 아닌지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로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움직임이 이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으면 따라가도록 하고 상관관계가 역상관 움직임이면 그 움직임을 이용하도록 트레이드 하라는 것 외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뭐 뭐면 뭐고 아니면 아다.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뭐 약간 좀 애매합니다. 뭐 오를 것 같으면 뭐 알아서 투자하고 뭐 내려도 모른다. 약간 이 얘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약간 실망스러운 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현재 움직임이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으면 따라가라. 우리 역상관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알아서 잘 대응해라. 네 알아서 해라. 야, 이 말 같은데요. 네, 지금 봤을 때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 디지털 골드를 표방하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움직임을 확고하게 점점 자리매김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뭐 주식시장이 오른다 그러면은 무조건 비트코인이 내린다 이러한 움직임도 아니죠. 주식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른 경우도 있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3월 13일 이제 그 금요일 무슨 금요일이죠? 네, 검은 목요일. 네,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때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때는 엄청난 대규모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식 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 전세계 모든 자산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봐라 주식시장 무너졌는데 비트코인 무너지지 않냐 이런 약간 조금 더 공부하면 절대 나오지 못할 소리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회복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과의 완전한 상관관계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틈을 이런 비관론자분들이 잡아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팩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금 통화로서의 역할보다는 디지털 골드 새로운 이제 젊은 골드 젊은 금 같은 느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팩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와 XRP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CTO가 이제 XRP 송금 제품 수요가 상승한다. XRP 높은 변동성이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사가 XRP로 구동되는 송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슈왈츠는 리플이 처음에는 유동성 수준이 낮은 비효율적이고 역사적으로 비싼 결제 경로에서만 수요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슈왈츠는 ODL이라고 불리는 이제 9X 래피드죠. ODL이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에서 휴일 동안 속도와 가용성이 유용하다 말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 11월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이제 회량을 추가 출시를 약속하며 처음으로 ODL 도달 범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을 밝혔었죠. 네, XRP는 이제 XRP에 대한 결제 사용 사례를 이행하고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해 돈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제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금을 받아 XRP의 돈 같은 가치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존한다며 일단 XRP가 해당 거래소에 도착하면 그것은 다시 법정 통화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렌스, 비아메리카, 머니그램, 인터뱅크 페루 그리고 플래시 FX 등 20개 기업이 ODL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거래량이 550% 증가를 했다. 지난 거래 건수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XRP 높은 변동성은 USDT보다 사용하기 어렵다 이것을 인정을 했는데, 네, 리플의 CTO 테더가 이제 데이비드 슈얼츠가 테더가 중앙 집중화되고 법정 통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XRP 또한 완벽하지 않고 그 변동성이 종종 USDT보다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실생활이 XRP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USDT 달러처럼 이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리플의 XRP 솔루션은 좋다, 나쁘지 않다. 근데 XRP의 유동성, 변동성이 좀 문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XRP를 사용하는 ODL 솔루션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회랑 복도들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이 팩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사의 솔루션은 나날이 갈수록 점점 확장되고 리플사의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리플렛에 추가된 국제적인 기업들이 지금 300개가 넘어가고 있어. 그 300개 기업들이 자잘자잘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짜잘짜잘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기업들이 아니죠. 이름만 되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런 유명한 기업들인데, 과연 그 기업들이 리플렛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고 리플렛에 그렇게 확장이 되고 ODL 솔루션을 통한 XRP의 유동성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왜 XRP의 가격은 오르지 않느냐? 참 답답하죠. 그걸 알면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XRP 저는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2027년 1월 1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2027년 1월 1일날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한번 그때까지 같이 아자아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기업이 통합 블록체인 개발 그룹을 출범했습니다. 네, 2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최근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러 부서에 나눠 있던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블록체인 개발 그룹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개발 그룹을 통해서 갤럭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한 미디어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삼성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삼성 헬스와 블록체인 서비스의 결합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며,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지갑과 탭 서비스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메인넷과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니 많이 이런 찌라시가 돌다가 탑재를 확실히 하고, 그 이후로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의 어플 개발 아니면 보안 솔루션 등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발 확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삼성이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넣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사용이 확대가 된다면 삼성페이와의 연동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클과 IMF, 영란은행, 완샹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라이브 토론을 펼치는데 지금 하루 남았습니다. 네, 내일 제레미 알레이어, 서클 창업자와 마이클 굼호프, 영란은행, 영국중앙은행 박사, 토마소 만티니, 그린폴리 IMF 박사, 데이비드 주 완샹그룹, 블록체인 랩스 총괄이 풀 리저브 머니,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 글로벌 통화체계의 미래를 주제로 실시간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제레미 알레이어 서클 창업자가 호스트를 맡으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인데 이에 관한 내용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밸리의 1억 달러 구제 금융 지원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크립토밸리 주크, 소재, 암호화폐 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1억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밸리 구제 금융은 약 24개의 관련 구제 금융 중 유일하게 거부된 것이고 현재 암호화폐 스타트업 중 3분의 2 이상이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앞서 사모 투자자들이 지분을 회수함에 따라서 크립토밸리에서 영업 중인 기업 중 80%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고 하는데 네, 참으로 안타깝죠. 네, 과연 조금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41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41포인트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9,200, 9,700, 9,900, 1,500달러를 넘으면서 공포 탐욕 지수가 60, 70, 90, 99까지 오르는 날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6월달의 시작은 한 60부터 정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번 소박한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의 비트코인, 도미너스, 그리고 구글 검색량 각각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마켓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8,8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25만 3천원, 네, 테더가 1,241원, 지금 달러와 패깅돼서 그러죠. 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242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5.5%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